안녕하세요, 재성쌤이에요. 이번 시간에는 평면과 평면의 위치 관계랑 그 다음에 직선과 평면의 직각에 관한 거, 수직이라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 문제 정도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. 그 전에 위치 관계에 좀 필요한 최소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직선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구성 요소는 서로 다른 두 점이다 라는 거예요. 요 말뜻을 좀 설명하기 쉽게 한다면은,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를 대고 그림을 그릴 때 점을 하나 찍어요. 점을 하나 찍고 이 점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선을 그린다 라고 하면은, 점을 하나 찍고 선을 그려보세요 하면은 굉장히 많은 선들을 그릴 수 있다. 굉장히 많은 선들을 그릴 수가 있다.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선들을 그릴 수 있다 라는 거예요. 이 선들이 하나로 결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. 요거를 하나로 결정하고 싶다, 하나로 결정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점을 두 개를 찍어야 된다는 거죠. 서로 다른 두 점을 두 개를 찍어야 된다. 자로 선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. 점을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점을 찍고 자로 이어주는 거죠. 다시 점을 두 군데 찍고 자로 이렇게 이어줘야 된다는 거. 그러면은 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만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. 하나만. 이해가 되시죠? 자, 다시 한번. 자, 서로 다른 두 점을 찍고 이거를 연결하게 된다면은, 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. 다시 한번. 점을 찍고 이렇게 점 찍고 그 다음에 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. 물론 더 쭉 나가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더 쭉 나가겠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지. 그죠? 쭉 나갈 거란 말이에요. 자,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직선을 구성하는데, 요 하나의 특별한 직선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점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. 그러면 하나의 평면을 구성하는 최소한의, 하나의 평면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? 라고 하면은, 평면은 나타날 때 이렇게 평행사변형으로 나타내니까는 보통 4개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. 4개요. 여기서 점 2개가 필요했지. 선을 그릴 때는 점 2개가 필요했는데 4개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. 근데 그게 아니다. 아닌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이제 평면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의 개수는 평면을 나타낼 수 있는 최소한의 점의 개수를 가진 도형을 생각하시면 돼요. 바로 뭐다? 바로 삼각형이다 라는 거야. 자, 이렇게 해서 평면을 그리는데, 평면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평면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형은 삼각형으로 표현이 된다.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이 돼요. 삼각형을 포함하는 평면이면 된다 이거죠. 그래서 평면을 표현하는데, 구성하는데 최소한의 점의 개수는 하나, 둘, 3개가 돼요. 점 3개만 있으면은 평면을 구성한다는 거야. 자,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직선 있죠.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.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렇게 점 찍고 점 하나, 2개, 이렇게 3개만 있으면은 서로 다른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라고 해놓고 요 평면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. 요
평면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조금 개념이 좀 잡히시나 모르겠네요. 이렇게 좀 개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. 평면을 표현하는데 최소한의 점의 개수는 3개만 있으면 됩니다. 3개보다 더 많아도 하나의 평면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.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사각형, 오각형, 육각형 이런 것들 하나 가지고 하나의 평면을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3개 말고 4개, 5개, 6개, 100개라도 하나의 평면을 만들어낼 수 있고,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점들이 많아져서 평면 말고 공간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, 그죠? 그러한 것들도 좀 이제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공간을 구성하는데 최소한의 점의 개수, 공간을 표현하는데 최소한의 점의 개수, 뭐 이렇게 직선을 구성하는데, 선을 구성하는데 최소한의 점의 개수는 2개가 되잖아요. 2개가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2개가 되고 2개, 그럼 여기 이제 3개가 될 거 아니야. 그럼 찍어서 이제 공간은 4개가 될까요? 라는 거죠. 4개가 될까요? 공간을 표현하는데 최소한 필요한 점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? 4개가 될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도형인지 감이 안 잡히죠? 자, 공간을 표현할 때 실제로 필요한 점의 개수, 역시 최소한의 점의 개수는 4개가 맞아요. 자,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런 모양으로 제가 먼저 점을 찍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좀 그려볼게요. 요렇게 선생님 저 사각형 아니에요? 라고 하겠죠?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요거는 뭐가 되냐면은 삼각뿔이 됩니다. 삼각뿔, 입체 도형이죠. 자, 얘는 점 4개로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, 이 삼각뿔을 다 포함하는 공간이 된다 라는 거죠. 그래서 점의 개수 갖고 직선, 평면, 공간 등을 이해할 수 있어요. 점 가지고. 이런 게 이제 수학의 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재성쌤의 잔소리가 좀 길어졌고요. 실질적으로 또 이제 오늘 배울 내용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평면과 직선의 수직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교과서에 나온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직선 L이 평면 P와 한 점 H에서 만나고, 말이 어려워 되게, 그죠? 직선 L이 점 H를 지나는 평면 위에 모든 직선과 수직으로 만날 때 직선 L하고 평면 P는 서로 수직 표시예요. 서로 수직이라고 하고, 이때 직선 L은 평면 P의 수선이라고 한다. 수선이라고 한다. 자, 이걸 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 여기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야. 이렇게 평면이 막 있고, 여기에 직선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. 여기 하나 있는데 그냥 한 점에서 만나. 한 점에서 만나는데, 과연 이 직선은 이 평면하고 수직이냐 라고 얘기를 하려면은, 원래 뜻은 요 직선의 요 직선하고 평면하고 만나는 요 점 있잖아요. 점 H. 요거를 지나는 굉장히 많은 선들을 그려요. 선들을 엄청나게 많이 그려갖고 3개, 4개, 5개, 6개, 7개, 8개, 9개, 10개 막 계속 그려. 그래서 이 선들, 모든 선들 엄청나게 많겠죠? 무수히 많겠죠? 이 선들하고 다 각각 요 직선이 수직일 때 직선 L, EI는 평면 P하고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, 이때 L은
평면 P의 수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. 수선이다. 굉장히 개념이 어렵죠. 그래서 이거를 이 평면 P에 있는 점 H를 지나는 직선, 무수한 점이 하나잖아. 점이 하나인데 이 점 하나 지나는 직선 무수히 많잖아요. 그죠? 무수히 많은 요 직선들하고 각각 다 비교해서 수직이다를 설명하느냐, 그 짓은 또 못하겠다 해서 여러 번 연구 끝에 이제 3개만 있으면 된다. 3개만. 요 점 지나니까 평면 P에서 점 H를 지나는 세 직선의 수직이면은 나머지 직선들하고 얘하고 수직이고 얘하고도 수직이고 얘하고도 수직, 이렇게 3개 정도만 찾아갖고 수직이다 라고 하면은 이 직선 L은 평면 P하고 수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이렇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수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개념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.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. 자, 공간에서의 두 평면의 위치관계 알아보도록 할게요.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요 경우는 3가지가 있어요. 이렇게 1가지, 2가지, 3가지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관계, 한 직선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. 평면이 만나는데 한 직선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다. 그리고 만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. 편하게 생각해서, 자, 만나지 않는 경우 있고 평면이 일치하는 거죠. 합쳐지는 개념. 무한히 만나는 거죠. 그 다음에 한 직선에서 만난다. 요렇게 3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먼저 요렇게 두 평면이 평면 P하고 평면 Q가 있는데 요 선 있죠. 요 선에서 한 번 만나는 거야. 평면 P가 요렇게 있고 평면 Q가 요렇게 있는데 만나는 점이 아니고 요렇게 한 선에서 만난다. 그리고 만나는 선은 교선이라고 얘기를 하죠. 교선. 요 교선은 하나만 존재할 때, 한 직선에서 만날 때 이런 경우가 있다. 두 평면이 공간에서 만날 때 교선, 한 개의 교선만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. 이렇게 평행이 되는 경우,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직선으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도 좀 하죠. 이렇게 표현도 좀 하죠. 그죠? 이렇게. 근데 이제 평면이 평행하다, 두 평면이 만나지 않는다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평면 P하고 평면 Q가 만나지 않는다, 평행하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.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관계가, 자, 이렇게 그냥 통째로 일치하는 거야. 그냥 평면 두 개가 겹쳐졌어. 이렇게 겹쳐져 갖고 일치하는 경우, 이렇게 공간에서 두 평면의 위치관계가 3가지로 나타난다.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있고요, 평행한 경우 있고요, 일치한 경우가 있다. 그래서 그 점, 선, 면들의 각각의 위치관계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, 어떤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있어라. 자,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큰 상관은 없지만 문제에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? 요거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. 자, 문제 한번 볼게요. 자, 면 ABC의 평행한 모서리 구해라. 면 ABC 이렇게 표시했죠. ABC 요면 있죠. 요면. 요면하고 평행한 모서리는 어떤 놈이 있느냐.
자, 입체 도형에서 요 변 또는 선분처럼 생긴 요 아이들을 우리는 모서리라고 합니다. 입체 도형에서는 이런 아이들, 요런 아이들, 모서리 DE, 모서리 EF, 모서리 DF, 모서리라고 얘네들을 해요. 자, 이 중에서 면 ABC하고 평행한 모서리, 지금 이제 도형상에서 이 도형은 삼각기둥이 되거든요. 삼각기둥, 삼각기둥, 요거 이제 삼각기둥이야. 삼각기둥, 삼각기둥. 그래서 기둥은 밑면, 요 면하고 윗면하고 윗면하고 원래 이제 둘 다 밑면이라고 하는데 두 면이 평행한 거 얘기하거든요. 그래서 면 ABC와 평행한 모서리는 뭐가 되느냐 하면은 모서리 DE, 모서리 DE, 그리고 모서리 EF, 그 다음에 모서리 DF, 요렇게가 평행하게 됩니다. 요렇게가 평행한 게 된다. 1번 문제 풀었어요. 자, 그 다음에 면 BEFC, 요면이 되겠지. 요면이 되겠지. 자, 이 면에 평행한 모서리 구해라. 이 면에 평행은 만나지 말아야 되니까 당연히 만나는 아이들, 이런 애들, 모서리 AC, 모서리 AB, 모서리 DF, 모서리 DE, 이거 당연히 얘네들은 만나기 때문에 평행한 게 아니야. 그래서 남아있는 거 뭐? 요거 모서리 AD, 모서리 AD, 얘만 평행한 모서리가 돼요. 모서리 AD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갈게요. 자, 모서리 AD와 모서리 AD, 이 아이죠. 이 아이, 이거와 꼬인 위치에 있는 거 평행도 아니고 만나지도 않는 아이들이죠. 그래서 이거 아니고 이거 만나니까 이거 당연히 아니고, 그럼 만나지 않는 것 중에 이거 평행이고 그죠? 그래서 살아남는 게 뭐냐면은 모서리 BC랑 모서리 EF랑 두 가지가 모서리 AD랑 꼬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. 모서리 BC 요 아이랑 모서리 EF 요거랑 꼬인 위치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. 자, 마지막 문제 볼게요. 모서리 AD와 다시 모서리 AD와 요거 모서리 AD와 수직인 면, 수직은 직각이어야 되지. 직각으로 만나야 되는 거잖아, 그지? 그래서 요 면이 요거 면 ABC, 요 면 수직이고요, 그죠? 그 다음에 면 DEF, 요 면이죠. 요 면이 수직이 됩니다. 면 DEF 요거랑 면 ABC 요거랑 수직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면과 직선의 수직 관계, 그 다음에 공간에서 면과 면의 위치 관계,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해봤어요. 그래서 이제 위치 관계 내용이 끝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예요. 이해되시죠? 자, 지금까지 재성쌤이었습니다. 안녕.